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보정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북한 뉴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체제 위기에 있다. 제가 여러분께 이제 분석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 조짐들이 김정은이의 이번 10.10 행사를 통해서도 기념사를 통해서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무너진다는 게요, 지금 북한이 말이죠, 완전히 지금 이제 장벽을 쌓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은 북한 주민들, 군인들이 최근 들어서요, 3명씩이나 넘어왔습니다. 그리고요, 북한 사회 기강이 굉장히 무너지고 있는데, 북한의 고등학생들이요, 집단 선교를 한 사건이 퍼졌다. 이게요, 북한 전문 매체 중 하나인 데일리 노스코리아가 보도하고 있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북한 체제의 이완 현상,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이렇게 이제 무너지는 이런 조짐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대검에서 공식적으로 기소한 국회의원들, 또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낙천된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넘긴 이 관련 통계를 전부 발표했는데요. 자, 우선 의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보궐선거를 해야 되니까. 이 모두 지금 이제 우리가 본래 지금 이제 얘기하기로는 한 20명에서 30명 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현역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거, 이거는 딱 14명이고요. 4명은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18명으로 좀 축소가 됐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14명 중에는 우리 국민의힘이 4명이고 민주당이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요,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재명이가 계속 사실상의 탄핵을 외치고 있는데, 탄핵, 요 딱 단어, 이 단어는 안 썼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후백락을 의미하면 이거는 탄핵인데, 그만큼 탄핵이라는 발언을 함부로 잘못 썼다가는 이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이거를 본인이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딱 히트앤런 치고 빠지는 작전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탄핵과 관련된 이재명의 이 작전, 발언의 수위, 요거를 중앙일보가 분석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요 관련 기사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 국회의 이 난장판 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이 난장판이 났는데, 난장판 중에 가장, 있어서는 안 될 일은, 저희들이 증인이네 다 불러다 놓고 말이죠. 아니면 국감에다가 기관장을 불러다 놓고, 자기네들이 마음에 안 들면 전부 퇴장을 시켜요. 요 못된 버릇을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김문수 장관을 퇴장시켰고, 그리고 황인수 진실조사위원회 조사 1국장 전 국가정보원의 이제 고위 간부 출신인데요. 이 황인수 국장을 퇴장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장시켰는데 그냥 퇴장시킨 것이 아니고 망신을 주고 퇴장시키고요. 그리고 특히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국회 이 경비위원들, 방호위원들 20명이나 다 데려다 놓고서 퇴장을 시킨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무력 실력 행사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겁박까지 하는 거예요. 야, 이게 기가 막힌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요거를 질타하는 여론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양문석이 이런 함량 비달 이런 인간을 갖다가 이제 공천을 줬는데, 이재명이가 요거 이번에 딱 걸려 있어요. 이거 딱 배치를 띄어야 됩니다. 자, 이 막말이라고 해도요, 국가 원수의 부인,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무슨 그러니까 이제 작년 4월에 청와대에서 이제 그 국악인들 위로해주는 오찬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당연히 이제 그 연주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 연주한 국악인들을 갖다가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했어요. 기생이다 등등. 이야, 참 이런 인간이 무슨 배지를 달고 그야말로 정말 연간 한 7, 8억 원의 혈세를 참 준다고 하는 것이 기가 막힌 현상이 아니냐.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배지를 띌 수 있도록 검찰, 이제 수사가 이제 다 끝나서 이제 기소 조치가 됐는데, 재판을 빨리 진행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또 하고 싶습니다. 양문석이 제일 악랄한 인간들이요. 양문석, 장여태 이런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요것들 배치를 띄야죠. 그 다음에 최고위에도 여러 명이 있어요. 그야말로 찐명으로서의 그 매몰된 인간들, 요것들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심판이 안 되면 4년 후까지 우리가 이제 견뎌낼 수밖에 없는데,
참 큰일입니다. 앞으로 4년간 이런 인간들을 우리가 대해야 되는데, 예.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지금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북한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십시행사,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노동당 창건 79주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내년이 이제 정주년이기 때문에 5자하고 0자로 끝나는 게 이제 정주년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행사를 하는데 내년 행사 준비를 지금부터 잘해라. 이렇게 기념사에서 또 밝혔어요. 그래서 노동당 창건, 당 창건 79주년 기념일 10.10 행사를 맞아서 그야말로 이 자기네 노동당 창당의 기본 정신과 이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게 뭐냐? 인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인민대중 제1주일. 요 창당 이념을 잘 지키자. 그리고 간부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부 결속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당 창당 이념으로 돌아가자는 거하고 이 썩은 간부들을 도려내야 된다. 그래서 내부 결속을 이런 얘기는 결국 뭡니까? 그만큼 체제 구멍이 뿡뿡 뚫리고 있다. 이거를 반증하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이게 이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체제의 위험도가 이제 커졌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간부들에게 책임과 본분, 충실할 것을 주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책임과 본분을 강조한 것은 뜻대로 안 되면 이러한 자기의 그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거 교체하겠다, 인사하겠다, 숙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런 점, 그러니까 이제, 이념, 그리고 이제, 이 부패한 관료들에 대한, 단속, 요런 거를 강조한 거 보면 그만큼 체제위기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대목은요. 이거는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는데, 요 인물들을 보면은요. 자, 이 김주애가 제일 바로 옆에다가 놓았어요. 그동안에 이제 한두 달간 잘 안 보였었는데. 그래서 당 창건 기념이니까 이게 이제 자기 거의 후계자처럼 이제 키우겠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바로 그 옆에다가 최선희 외무상을 갖다 앉혔어요. 그래서 최선희가 굉장히 이제 실권자로서 부상하고 있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정은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번에 새롭게 국방상에 임명된, 그 새로운 국방상을 바로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국방상을 갖다가 바로 옆에다가 앉혔다. 요 얘기는요, 그야말로 군에 대한 그 충정심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입장을 그렇게 이제 자리 배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김정은이 뒤에 이게 머리가 약간 흰 이 사람이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주사를 갖다가 김정은이 개인 초청 손님이다. 이러면서 자리에 앉혔어요. 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북러 관계가 굉장히 지금 세지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렇게까지 러시아 대사를 갖다 앉힌 것은 중국에 대한 이 일종의 자극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중국 너희들도 똑바로 나를 좀 지지해. 그러니까 중국 대사는 부르지 않았잖아요. 차별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러시아가 중국이 자기를 향해서 말하자면 충성을 하도록, 자기 북한을 중시하도록 이런 메시지를 전해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이제 사회 기강도 다 잡고 당 기강도 다 잡고 있지만은 지금 김정은 체제의 구멍이 뚫어지고 있다. 이 얘기는요, 최근 들어서 북한 주민도 목선을 타고 넘어오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또 한강을 넘어온 교동도인가요? 여기를 또 넘어온 북한 주민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 군인도 넘어오고, 그래서 요걸 보면은요, 굉장히 지금 북한 내 상황이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이 말씀을, 지금 북한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요. 지금 이제 북한 이 정통 매체인 데일리 노스코리아가 함경북도 소식통을 이용해서 지금 북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목욕탕에서 집단 성관계를 갖고 있고 마약까지 흡입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이런 내용이
예,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 북한 내부가 지금 예, 사회적인 기강, 주민들의 불만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요. 이 정도가 되면은 지금 김정은이가 앞에서 얘기한 그런 이게 사회 기강 잡는 이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 탄핵과 관련된 발언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재명이가 최근에 이 발언 수위를 굉장히 높이고 있다가 이제 슬쩍 빠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사실상 지난 9월 20일 날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2년형을 구형했지 않습니까? 징역 2년형을 구형하니까 그때부터 좀 세기 시작해요. 엄정하게 심판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그리고 24일 날은 군주 민수 그리고 윤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런 식이면 혼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30일 날 이제 위증교사관에서 3년형이 구형되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법리스크가 커져서 현실화되면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검찰 독재를 하고 있으니까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논리나 마찬가지죠. 위증교사 3년이 구형되니까 딱 3일. 앞에서도 2년 구형하니까 3일 후에. 마찬가지로 30일 날 하니까 3일 후에 보궐선거는 2차 심판이다. 책임을 묻고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이 되니까 바로 그 다음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된다. 예. 여기에 대한 불만이 되는 것이죠. 못 기다릴 정도로 심각하면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수위가 최고로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요 말에 대한 비판한 거야. 구질구질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꼬리를 살짝 내려요. 10월 9일서부터. 그래서 탄핵 얘기한 적 없어. 돼지 눈에만 돼지만 보이는 거야. 야, 요 말하는 거 보십시오. 그럼 한동훈 대표의 눈이 돼지 눈이라는 겁니까? 교만한 정권의 두 번째 옐로 카드를 던져줄 기회다.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옐로 카드라는 게 결국 뭐예요? 이게 탄핵이잖아요. 왜? 탄핵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이고 이번에 가면 두 번이잖아요. 요게 결국 탄핵을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서 10일 날 바로 이제 어제가 되겠죠. 민주당 중심의 대여 심판투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여 심판투쟁. 선동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이재명식 치고 빠지는 작전이다. 왜? 이게 그야말로 자기의 사법 리스크가 커졌을 때 윤 대통령은 검찰 독재를 하는 잘못된 정권이다. 이거를 부각시키고 검찰 독재, 조작 수사 요거를 부각시켜서 방탄의 수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명목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하자 수위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올라가면 만큼 올라가고 더 나가면 이제 과유불급이잖아요. 이게 역풍이 불 것 같으니까 살짝 빠지는 거예요. 이런 교묘한 작전 쓰고 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감안해서 이재명의 탄핵 주장을 우리가 해석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정당하고 합법적이고 공정한 수사인데 여기가 독재 수사, 조작 수사, 소설 수사 이렇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탄핵을 들이대고 있는데 이거 갖고도 이제 안 돼. 그리고 목소리가 센 사람들이 나오면 국회에서 자기네가 밀리니까 아예 그러니까 대적하기가 어려운 상대가 나오면 퇴장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막가파식 국회 운영을 하는 건데 요 국회 운영의 최고의 선수가 최초 누가 했느냐? 바로 이 정청래가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정청래가 그러니까 이제 임종석 국방장관, 그 다음에 임성근 당시 이제 해병대 사령관, 그 사단장인가요? 이렇게 이제 불러다가 이제 자기네 마음에 안 들고 답변을 못 하겠다. 그리고 선서를 못 하겠다 하니까 퇴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국감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게 김문수 장관을 퇴장시켰어요. 왜? 선eu 일본 국적. 우리 국민이 일제시대 때는 사실상의 여권을 봐라. 일본 국적으로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국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해갖고 결론만 내. 그러면 내가 따라갈게. 그러나 일본의 침략주의는 강력히 규탄한다. 요게 이제 김문수 장관의 답변이었거든요. 대응 때도. 여기에 이제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이제 이런 일본 제국주의와 관련해서 그 한일 조약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강제 조약 요거를 이제 또 질문했는데 김문수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기니까 논리 대결, 지식 대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김문수 장관을 쫓아내는 겁니다. 퇴장. 근데 누구죠? 정청래 같이 막 쫓아내면 또 역풍이 부르니까 또 여야 합의로 또 보내는 묘수를 쓰는 거예요. 또 꼼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의 사태 대비해갖고 방어 인력, 무력시 일어납니다. 무려 20명이나 데려다 놓고 이거 협박하는 겁니다. 협박, 겁박하는 거예요. 이게 조폭형으로 국회를 대한민국 그야말로 국격이 지금 노벨 문학상까지 받을 정도로 노벨 문학 그동안에 노벨 평화상은 이제 DJ가 받았고요. 예, 노벨 문학상까지 받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아주 굉장히 선진국이 돼 있는데 이게 조폭형으로 국회를 운영해요. 퇴장시켜서. 그래서 이런 새로운 조폭형 국회 운영을 강력히 우리가 비판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치인만 퇴장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이 이분이 이제 황인수 전 국정원의 이제 고위 간부인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1국장이에요. 이제 안경을 마스크를 썼잖아요. 바로 신분 도화 때문에. 왜? 이제 수미테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다 알려지고 나면 본인으로 인해서 본인에게 이제 정보 활동에서 협조를 해줬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주민등록도 저렇게 얼굴을 가리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죠. 근데 그동안에도 행안위에 나와서 입장을 밝힐 때 황인수 국장은 얼굴을 안 깠어요. 계속해서 마스크를 꼭 썼습니다. 굉장히 강한 이제 소신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진실화해위원장까지 나와서 마스크를 벗겨라. 네가 위원장이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도 못하겠다. 해당 규정사항이 없다. 마스크를 강제할 정도로 잘못점이 없다. 그러니까 2명을 다 쫓아내는 겁니다. 야, 이런 무대뽀시 국회 운영을 하고 있는 민주당 인사들 반드시 역풍이 불도록 우리가 여론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우측으로 이걸 쭉 가면은요 실제 얼굴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살짝만 이렇게 이제 얼굴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위원장이 행안위 위원장이 이거를 이제 싹 그 과거에 요 사람의 얼굴이 나온 거를 갖다가 전부 다 들이밀면서 또 까는 겁니다. 야, 이게 참 기가 막히지 않느냐?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망봉한의 식이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 반드시요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4년 후에 하나의 심판 자료로 잘 기록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소된 거, 그러니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입건자는 총 270명이 되겠습니다. 입건자. 예, 각 당별로 쭉, 민주당이 126명, 국민이 100명, 조국신당 6명, 개혁신당 6명, 진보당 3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소를 한 것은 총 14명입니다. 국민의힘이 4명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10명이 됩니다. 낙선자는 국민의힘 12명, 민주당 7명 좀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총 38명이 낙선자. 그래서 기소한 사람은요, 현역 국회의원은 14명이지만 기소한 사람은 전체적으로 52명이 되고, 불기소한 사람이 214명, 그리고 수사 중인 사람이 4명, 요 4명이 이제 국회의원이에요. 바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현직 국회의원 4명. 그러니까 14명은 기소가 됐고, 4명이 계속 수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최고로 18명 자리가 이게 기소가 됐는데 100만 원 이상이 받으면 이게 보궐선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이 민주당이 불법 선거 활동이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유형별로 보면은요, 누구냐? 국민의힘은 4명이요. 강명구, 구자근, 장동혁, 조지연. 그 다음에 민주당은요, 김문수,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양문석, 그 다음에 이병진, 이상직, 정동영, 정준호, 허정식 요렇게 10명이 되는데 허위사실 유포하고 흑색선전은 6명, 그 다음에 금품선거 혐의는 3명, 그 다음에 경선운동 방법 위반, 여론조사 공표금지, 여론조사 거짓 응답, 그 다음에 확성장치 사용, 호별 방문 혐의가 적용된 당선인이 각각 1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검찰에 아직 기소를 정하지 않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김영동과 신성보 2명, 민주당에서는 송옥주 의원과 이미 재판에 넘겨진 신영대 4명은 수사가 계속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계속 수사 중이냐?
공범이 기소가 되면요, 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시효가 10월 10일로 끝났지만은 계속 수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선거사무장이 4명, 회계 책임자 5명 등 당선인 9명도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 중에는 의원 본인도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100만 원을 넘게 받으면은 의원직을 잃게 되고요,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도 벌금을 300만 원 이상을 받아도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게 말이죠. 조국을 비롯해서 이 박은정이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야, 참 이거 참 기가 막히네요. 예, 조국하고 이 박은정이, 조국은 이제 딸 조민이가 의사면 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했다. 이것이 허위사실에 공표된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는데 혐의점이 없다. 그리고 박은정의 경우에는요, 남편 이종근 검사, 변호사죠,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하는 발언한 이후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지만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야, 굉장히 참 억울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그리고요, 또 하나, 이 박균택이도요, 지역 주민들한테 지지자 일동병의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기 끝냈어. 그런데 이것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와, 그래. 이거 수사가 너무,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제 그 기소된 의원 수가 과거 지난 21대에 비해서 낮아진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 이 경찰로 넘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사 역량이 검찰만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기소한 의원들 숫자도 줄어들고 있다. 이거고요. 과거에는 이제 돈 때문에 기소가 된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이제 이 판도가 바뀌어가지고 돈보다는 가짜 뉴스를 가지고 이제 기소,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로. 그런데 요 가짜 뉴스가 이게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다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가 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소 숫자도 좀 줄어들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게 돈보다는 가짜 뉴스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가짜 뉴스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가짜 뉴스가 늘어나는 데 따른 그런 현실의 변화잖아요. 현 정치 상황판의 변화, 선거 환경의 변화잖아요. 선거 환경의 변화를 선거법에 반영시켜서 가짜 뉴스에 대한 말하자면 유죄 범위를 넓혀주는 그러한 선거법 수정이 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이 양문석이의 막말 망언은 이어지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